네, 안녕하세요. 박사호 연구원 박성훈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서로 다른 장비를 사용해서 측정한 EEG 데이터와 그리고 트랜스퍼 러닝을 사용해서 SSVP BCI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알고리즘 논문입니다. 논문 제목은 이렇게 되고요. 논문에서는 이 SSVP BCI 분류 모델의 칼리브레이션 타임을 최대한 최소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개발하였고, 저널 정보는 IEEE Transactions on Biomedical Engineering에 실렸습니다. 임팩트 팩터는 4.5 정도고요. 이제 랭킹은 Q1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트로입니다. 먼저 최근에 이제 신호처리 기술이랑 그리고 머신러닝 기술들이 많이 발전이 되면서 SSVP BCI 성능이 상당히 많이 향상이 되었고요. 최대 초당 한 5비트 정도의 ITR 정도까지 기록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방법들은 이제 대부분 트레이닝 기반 방법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캘리브레이션 세션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캘리브레이션 세션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이게 있는 것 자체가 이제 리미테이션이기 때문에 이거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트랜스퍼 러닝 기법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 방법들의 한계는 이제 대부분이 캘리브레이션 세션의 트랜스퍼 러닝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 데이터셋이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쓸 데이터셋과 동일한 장비 그리고 동일한 일렉트로드 몽타주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기본적인 가정을 깔고 시작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트랜스퍼 러닝 기법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EEG 장비 그리고 서로 다른 EEG 몽타주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먼저 메서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총 10명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고요. 자극은 모니터를 통해서 제시가 되었고 총 40개의 자극이 제시가 되었는데 조인트 프리퀀시 페이즈 모듈레이션이라고 해서 프리퀀시뿐만 아니라 페이즈까지 모듈레이션 되어 있는 그런 자극을 사용을 하였고요. 그래서 사용한 주파수 범위는 이렇게 되고 페이즈도 이제 자극마다 다 다르게 설정이 되었습니다. 스티뮬레이션 타임은 1.5세컨드로 설정이 되었고, 사용한 두 개의 EEG 장비는 이제 하나는 습식, 하나는 건식으로 사용을 하였는데, 습식은 바이오세미, 그리고 건식은 코그니오닉스의 퀵30이라는 장비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EEG 시스템에 대해서 총 320 트라이얼을 진행을 했고요. 이제 이 말은 각 이 40클래스의 자극별로 각각 8번씩 트라이얼이 있는 거고요. 통계 비교는 이제 아노바를 사용해서 퍼뮤테이션 테스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은 이제 실험에 대한 간단한 실험을 이제 간단하게 그림으로 나타낸 그림과 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들을 설명드리기 이전에 앞서서 먼저 좀 백그라운드가 필요할 것 같아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방법들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SSVP BCI의 분류 방법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이제 뒤쪽 내용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설명드릴 방법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CCA라고 하는 방법과 Task Related Component Analysis TRCA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들은 뭐냐면 SSVP BCI의 분류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W를 구해서 웨이트 값을 구해서 비교를 하는 건데, 자세한 거는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CCA를 먼저 설명드리면 기본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분류해야 할 EEG 데이터가 있고요. SSVP를 자극을 응시하는 동안 측정된, 그리고 우리가 자극으로 몇 헤르츠 어떤 주파수들의 자극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이미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자극 주파수에 대한 레퍼런스 시그널을 만듭니다. 사인 코사인 함수로. 그리고 자극 주파수에 대한 펀더멘탈 프리퀀시, 그러니까 이 자극 주파수 자체에 대한 사인 코사인 뿐만 아니라 하모닉 프리퀀시라고 해서 2배, 3배 이렇게 n배가 되는 그런 n배의 하모닉 성분이라고 부르는 그런 성분들까지 다 고려해서 이렇게 레퍼런스 시그널을 만들고요. 기본 아이디어는 우리가 갖고 있는 EEG 데이터와 그리고 레퍼런스 시그널 사이의 타임 도메인에서의
코릴레이션을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SSVP를 이 사람이 이 주파수를 보고 있었으면 이 레퍼런스 시그널과 높은 코릴레이션을 보일 것이고 아니면 낮은 코릴레이션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개 주파수가 있을 때 가장 높은 코릴레이션을 보인 그 주파수를 선택하게 되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코릴레이션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이제 단일 채널 데이터에 대해서만 저희가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멀티 채널로 있을 때는 계산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널별로 웨이트 값을 구해서 그 웨이트를 통해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진행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단일 채널 데이터인 것처럼 컴포넌트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런 컴포넌트를 얻을 수가 있을 거고 똑같이 레퍼런스 시그널에 대해서도 웨이트를 통해서 이런 컴포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는 이제 드디어 저희가 이 코릴레이션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CCA의 기본 아이디어는 이렇게 추출된 두 개의 컴포넌트 사이의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최대화할 수 있는 웨이트를 찾는 게 이 CCA 방법입니다. 그래서 EEG 데이터에 대한 웨이트 그리고 레퍼런스 시그널에 대한 웨이트 이렇게 두 개의 웨이트를 구하게 되고요. 이 작업을 이제 자극 주파수에 대해서 각각 진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 코릴레이션 값이 최고가 되는 이 프리퀀시 인덱스를 정답으로서 출력하게 됩니다. 네, 이거랑 비슷하게 TRCA 방법에서도 웨이트를 구하는데 이때 웨이트는 CCA에서는 EEG 데이터 그리고 레퍼런스 시그널 사이의 웨이트였는데 TRCA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필요하고 일단 이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있는 트라이얼 간의 웨이트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트라이얼 간의 코릴레이션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코릴레이션이 최대가 되는 웨이트를 구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구해진 웨이트로 이제 이 컴포넌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컴포넌트는 이제 정답 CCA에서의 레퍼런스 시그널처럼 TRCA에서는 이게 이제 정답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이 경우에 이 신호는 템플릿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류해야 할 SSVP 신호가 있을 때 이 신호에 그대로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계산한 그 웨이트 값을 그대로 곱하게 되고요. 이렇게 얻어진 컴포넌트와 둘 사이의 코릴레이션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각각의 자극 주파수에 대해서 수행한 다음에 가장 높은 코릴레이션을 보였던 인덱스를 이제 결과로서 출력하게 되는 그런 알고리즘이 됩니다. 그래서 CCA와 TRCA 사이에는 이런 차이가 있는데 CCA는 트레이닝이 필요가 없고요. 왜냐하면 레퍼런스 시그널이라는 건 그냥 순수한 사인 코사인 시그널이기 때문에 자극 주파수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정보고 그래서 트레이닝이 필요가 없는데 TRCA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이 필요하고요. 지금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SSVP, BCI 분류 알고리즘들은 다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얻은 이런 웨이트를 그대로 새로 우리가 분류할 그 데이터에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웨이트 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 트랜스퍼 러닝을 사용할 때 특히 서로 다른 지금 이 논문의 질문처럼 서로 다른 장비로 측정한 데이터이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그 일렉트로드 몽타주를 가진 데이터셋인 경우에는 이 웨이트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새로운 데이터에 적용할 이 웨이트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이제 중점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적용할 웨이트 값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제안하기에 앞서서 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템플릿을 어떻게 계산할지 이 세 가지 방법을 먼저 설명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채널 에버리징입니다. 그래서 채널별로 얻어진 모든 EEG 데이터를 다 그냥 평균을 한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채널별로 동일한 웨이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뭐 32채널이 있으면 32채널 전체 평균해서 하나의 템플릿을 만든 겁니다. 두 번째로는 CCA인데 CCA에서 계산된 그 웨이트를 가지고 그대로 템플릿을 이제 만들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3인데 2로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세 번째로는 TRCA에서 계산한 웨이트 값을 가지고 이제 템플릿을 만드는 겁니다. 요거는 TRCA에서의 웨이트 값을 계산하는 수식인데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 방법으로 웨이트 값을 구해서 이제 템플릿을
계산하는 방법을 먼저 이야기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된 템플릿을 사용해서 이제 테스트 데이터셋에 적용할 웨이트 값을 구하는 방법을 제안을 하였는데, 어떻게 되냐면 요게 이제 테스트 데이터셋에 적용할 웨이트 값이고요. 요 Z라는 거는 이제 방금 위에서 구한 이 템플릿입니다. 그래서 템플릿과 그 다음에 이 테스트 데이터셋의 웨이트를 곱했을 때 템플릿과 최대한 차이가 적어지는 때의 웨이트를 이제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한 웨이트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수식에 있는 기본 아이디어는 우리가 템플릿이라는 거는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최대한 SSVP 성분이 잘 뽑아져 있는, 잘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신호를 의미하는데,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그런 SSVP 성분이 잘 반영이 되는 그런 웨이트를 구하겠다라는 의미고요. 요 식은 이제 수학에서 리스트 스퀘어 레그레션 프로블럼이라는 그런 유명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변형이 된다고 하고, 이 경우에는 X와 Z 모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값들이기 때문에 쉽게 웨이트를 계산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 과정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채널 도메인이 다른 이런 두 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스페셜 필터링을 통해서, 그러니까 스페셜 필터링이라는 건 결국 채널 웨이트를 말합니다. 이제 채널이 공간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간에 대해서 필터링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페셜 필터링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컴포넌트를 얻을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단일 채널 데이터처럼 컴포넌트를 얻으면 둘 사이에 우리가 코릴레이션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 안 넘어가지? 네, 그래서 이 저자들은 데이터셋을 총 3가지의 서로 다른 일렉트로드 몽타주에 대해서 비교를 하였는데요. 먼저 몽타주 페어 1이라는 거는 이제 각각의 몽타주 페어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이 그림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요 위에가 이제 바이오셈이고요. 아래가 코그니오닉스 드라이 전극인데, 1번, 2번은 서로 이제 다른 다른 전극 정보를 갖고 있고요. 세 번째 몽타주는 동일한 전극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입니다. 지금 6개의 그래프가 있는데, 이제 요 가로축은 몽타주 페어 1, 2, 3을 의미하고요. 이 세로축은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를 각각 어떤 걸로 사용하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보시면 6가지 경우 모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비교 대상으로 삼은 스탠다드한 CCA 방법을 사용을 하였을 때, 그러니까 이 CCA는 뭐냐면 앞서서 웨이트를 구하는 데 사용한 그 CCA 말고 그냥 분류까지 다 진행을 한 고전적인 CCA 방법입니다. 그래서 CCA 방법을 사용했을 때 정확도가 가장 대체로 낮았고요. 그 다음에 이 방법에서 제안한 3가지 방법 중에 AVG, CCA, TRCA 중에서 CCA와 TRCA가 모든 경우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웨이 아노바로 통계 비교를 하였을 때 테스트 데이터를 웹 데이터, 그러니까 바이오세미 데이터로 적용을 하였을 때 알고리즘 그리고 데이터 랭스, 몽타주 페어에 대해서 모두 시그니피컨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드라이 전극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는 알고리즘 그리고 데이터 랭스에 대해서 시그니피컨트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이 분류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있는데요. 분류 모델에 있어서 그 중에 첫 번째로 먼저 서브밴드 개수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브밴드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전체 주파수 밴드를 한 번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필터를 여러 개 사용해서 주파수 영역을 이제 여러 개로 나누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겹치게 할 수도 있고 안 겹치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마 이 논문에서는 안 겹치게 이렇게 겹치는 식으로 만든 것 같고요. 이 서브밴드를 몇 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봤을 때 서브밴드가 늘어남에 따라서 일단 전체적인 정확도는 다 상승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정확도 비교 양상도 앞서의 결과처럼 스탠다드 CCA가 제일 낮고
뒤이어서 AVG, CCA, TRCA 순으로 이제 높아지는 그런 경향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 왼쪽은 타겟 테스트 데이터가 바이오셈일 때, 그리고 오른쪽은 테스트 데이터가 이제 코그니오닉스 장비 드라이 데이터일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 아노바의 결과는 알고리즘, 서브밴드 모두에 대해서 이제 시그니피컨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파라미터로는 트레이닝 트라이얼의 개수가 될 수 있는데요. 스탠다드 CCA의 경우에는 이제 트레이닝 프리 방법이기 때문에 트레이닝 트라이얼의 개수에 의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서 이렇게 점선으로 베이스라인으로 나타냈고, 이제 이 사람들이 제안한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하였을 때 대체로 트레이닝 트라이얼이 증가할수록 성능이 더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이 CCA와 TRCA에 대해서 트레이닝 트라이얼이 두 개일 때 TRCA에 대해서만 보시면 트레이닝 트라이얼이 두 개일 때 이 CCA보다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수가 늘어날수록 이제 CCA보다 더 높아지는 그런 양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CCA는 레퍼런스 시그널과 그리고 이지 데이터 간의 웨이트를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의 개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에 TRCA의 경우에는 트레이닝 데이터끼리의 웨이트를 구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개수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일 때는 이렇게 낮은 성능을 보이다가 세 개 이상부터는 안정적으로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노바로 이제 시그니피컨스를 확인하였을 때 알고리즘 그리고 트레이닝 트라이얼의 개수에 대해서 모두 시그니피컨트하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서로 다른 EEG 장비 간에 계산된 SSVP 템플릿 간의 코릴레이션을 계산을 한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그래프에서 예를 들어서 12,12를 봤을 때 드라이 전극을 착용하고 12Hz에 해당하는 자극을 봤을 때 계산된 템플릿과 그리고 웻 장비를 착용하고 12Hz를 봤을 때 측정된 SSVP 템플릿 간의 코릴레이션 값을 이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사용한 모든 자극 주파수 각각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대각선 다이어고널 성분이 결국 이 두 개의 장비 사이에서 동일한 주파수 자극을 보았을 때의 코릴레이션 값들이 될 텐데요. 이 사람들이 제안한 AVG, CCA, TRCA 세 개의 방법에 대해서 이 코릴레이션이 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고널 성분들의 평균을 이제 보았을 때 AVG, CCA, TRCA에 대해서 각각 0.5, 0.67, 0.69 정도가 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AVG보다 CCA가 그리고 CCA보다 TRCA가 더 이 트랜스퍼를 더 잘 시키는 것으로 이제 추정된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전 결과에서도 정확도가 더 높았으니까요. 그리고 템플릿 간의 코릴레이션도 더 높으니까 아무래도 타당한 추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계속 논문 제목에도 있었지만 Shared Latent Domain이라는 표현을 이제 자주 사용을 하였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트랜스퍼 러닝은 딥러닝 기반의 그런 방법인데, 이 사람들은 딥러닝 방법을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계속 이 Latent Domain이라는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 Latent Domain을 왜 사용을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두 개의 EEG 데이터를 이제 바로 사용을 한 게 아니라 그 EEG 데이터들을 웨이트를 통해서 또 다른 도메인으로 지금 바꿔서 그 도메인에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런 맥락의 이제 레이턴트 도메인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디스커션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트랜스퍼 러닝을 사용을 하여서 서로 다른 EEG 시스템 간에 측정된 데이터로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트레이닝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개발을 하였고요. 그리고 제한된 방법들의 CCA 그리고 TRCA 기반의 방법을 사용을 하였을 때 고전적인 CCA 방법에 비해서 더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리미테이션이라고 했던 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실험하는 과정에서 순서가 이제 드라이 전극 착용하고 실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웻 전극을 착용하고 실험을 하는 순서로 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거는 실험을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웻을 먼저 하고 드라이를 하게 되면 이제 정리하고 이러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좀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순서에
의해서 바이어스가 생겼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 이 장비 간의 성능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 다른 장비를 통해서 측정된 데이터 간의 이제 트랜스퍼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냐 없냐였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이제 언급을 하였고요. 이제 두 번째 리미테이션으로는 이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초록색이 저기 CCA, 그러니까 고전적인 CCA 방법으로 계산한 정확도, 그리고 빨간색이 여기 논문에서 제시된 TRCA 방법으로 계산된 정확도, 그리고 이 파란색은 마지막으로 뭐냐면, 이 논문에서 제시된 TRCA 방법은 서로 다른 데이터셋 간에서 계산된 웨이트를 사용한 TRCA인데, 이 파란색은 동일한 데이터셋에서 계산된 웨이트로 사용하는 고전적인 TRCA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정석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전에 원래 개발되어 있던 그 방법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파란색과 빨간색 두 개 사이에 정확도 사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이제 메꾸는 것이 이 사람들이 퓨처 워크라고 하면서 논문을 마무리를 지었고, 이제 퓨처 워크로 또 다른 퓨처 워크로는 이 사람들이 개발한 이런 서로 다른 데이터셋과 그리고 일렉트로드 몽타주 간의 트랜스퍼 하는 것을 또 다른 트랜스퍼 러닝과 이제 합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이제 논문을 마무리 지었는데, 여러 가지 트랜스퍼들이 이제 개발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서브젝트 간의 트랜스퍼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세션 간의 또는 서로 다른 스티뮬라이 간의 트랜스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개발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거를 합쳐서 진행하는 것도 재미난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서브밴드 관련해서 보여드렸던 레퍼런스입니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긴 발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